반갑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정보를 소름 돋게 전해드리는 쇼룸이에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에 진입하시려는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아마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우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일반 개인,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판매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은 네이버입니다. 두 번째가 그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쿠팡도 뜨고 있죠. 카카오라든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 개인 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벽이 있습니다. 대기업만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 몰과 내 상품을 키워나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냐? 쿠팡이냐? 그립이냐? 네이버의 경우는요, 월 100건 이상 발송을 하고 월 200만원 이상의 매출, 판매 금액이 있어야 새싹 등급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넘으셨더라도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있다. 그러면 다시 등급이 떨어져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판매 금액과 월 건수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판매자분들 중에 저는요 네이버 등급이 안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자, 이런 분들은 모두 다 그립으로 가세요. 어플을 깔고 사업자 등록증만 제시하시면 웬만하면 바로 승인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상품을 팔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라이브 커머스에도 적합한 상품이라는 게 사실 존재합니다. 내가 혼자 진행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로 250만원짜리 안마의자를 파는 게 더 잘 팔리겠어요? 25,000원짜리 손난로를 판매하는 게 더 잘 팔리겠어요? 후자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객단가가 낮은 상품으로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당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팔면 내가 남는 게 너무 없잖아요. 10,000원 이하의 제품들은 구성을 잘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홈쇼핑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홈쇼핑에서도 속옷이나 화장품 한 세트만 절대 팔지 않죠? 묶어서 여러 개의 제품을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묶어서 객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판매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제품을 선정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웬만하면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송비 안 받으면 안 남아요 하시는 분들도 이 배송비를 일정 부분 물건 가격에 반영을 하시고 배송비는 없애세요. 우리가 물건 살 때를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9,900원이라고 해서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배송비가 3,000원이래요. 그러면 한순간에 10,000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죠. 장바구니에 담았던 고객들도 아예 취소를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12,900원이라고 고객들에게 알리고요. 무료 배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예 최종 결제 단계에서 내가 이 가격을 수긍하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래도 내 제품이 라이브 커머스에 적합한 상품인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든지 그립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쇼핑 라이브 탭에 들어가셔서 내가 판매할 제품을 검색해보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검색해보시고 이미 나와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자분들이 있구나, 반응은 어떻지를 살펴보신 후에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물건을 팔지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판매하게 될 품목을 다른 판매자분들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판매할 제품만의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를 보시거나 혹은 꼼꼼하게 상품을 살펴보시고 강조할 점 3가지를 찾아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고객들한테 하면 좋을지 처음 하시는 거니까요. 자세하고 세세하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수기로 적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타이핑, 친절하고 철저하고 세세하게 고객들의 언어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적힌 용어들은 대체로 문어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이런 용어들을 고객들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써내려간 것, 즉 스크립트, 대본이라고 합니다. 초보 셀러분들은요, 처음에는 이 대본대로 방송을 해보세요. 말씀 못하시는 분들도 한 5번 정도 대본대로 반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장점에서는 이 경험담을 이야기해줘야 되지, 이 제품 특성 설명할 때는 이런 모습을 시연을 해줘야 되지 하는 어떤 이 커리큘럼이 판매자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내가 했던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방송에는 이것보단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를 했네? 그 다음 방송에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when! 언제 팔지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건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뭐 카테고리마다 이때 팔리면 더 잘 팔릴 것이다, 이 요일 혹은 이 시간대에 파면 더 잘 팔리는 품목들이 분명 있겠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100% 들어맞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육아 아이템, 그 아이들이 먹는 젤리 아이템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후 5시 타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간식 젤리는 주 고객층이 바로 주부죠. 근데 오후 5시는 주부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4시면 다 하원을 해서 돌아오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학원 마치고 오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매출이 잘 나올까? 저도 반신반의를 하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판매 시간 혹은 요일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판매 아이템의 어떤 판매 데이터들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전에도 해보시고 오후에도 해보시고 토요일에도 해보셨다가 월요일에도 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판매 데이터를 쌓으신 후에 내 제품이 그나마 가장 반응이 잘 오는 요일과 시간대를 정하셔서 그 시간대를 공략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5번째입니다. where! 어디서 판매 방송을 진행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집 혹은 오프라인 매장 아니면 공장 아니면 전문 스튜디오? 우선은요, 저는 가장 편하게 집에서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빵! 하고 모든 것들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작부터 진이 빠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다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시 보기 영상은 삭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첫 방송은 연습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 아니다, 이건 내가 준비를 좀 했지만 그래도 영 아니다 싶으시면 다시 보기를 삭제하시면 돼요. 잘 갖춰진 영상을 그때부터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 대관도 사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도 있고요. 요건 파워 등급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인 소담 스퀘어 등등 무료로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실 거면 보통은 셀카 모드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카메라 세팅은요, 셀카를 하든 누가 찍어주든 제품이 잘 나와야 돼요. 제품이 6이면 사람이 한 4 정도, 7:3 아니면 6:4 정도의 비율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품이 잘 나오는 각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훅!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이 고객들을 잡을 덫을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간중간에 놓아줄 필요가 있어요.
소통 이벤트나 또 퀴즈 이벤트를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요즘에는 랜덤으로 상품 당첨자를 발표하는 장치들이 네이버라든지 그립이라든지 쿠팡에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당첨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통을 활발하게 해주시고 1시간 내내 시청을 해주시는 고객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품을 설명하면서 사진이라든지 제품 활용하는 동영상들을 넣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내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고객들의 후기를 보여주고 제품의 활용 영상을 보여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준비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삼각대만 사세요. 혼자서 진행하거나 누가 찍어주더라도 삼각대는 필요합니다. 이때 삼각대는요, 책상 위에 세울 수 있는 작은 삼각대 말고요, 땅부터 세울 수 있는 높이 조절이 되는 삼각대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활용도가 높거든요. 전신 촬영부터 책상 위에 놓고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삼각대를 준비를 해주시고, 조명이랑 마이크는 필요 없나요? 이것도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하지 마시고요. 방송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있는 장소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때 조명 하나 들이시고요. 방송을 했을 때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울려요 하시는 분들은 그때 마이크를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왕초보 라이브 커머스 셀러들이 라이브 커머스 쇼핑 라이브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7가지 방법, 단계를 진짜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뭐든 시작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거잖아요. 우리 초보 판매자분들 열심히 하셔서 많이 파시고 또 여러분들의 몰도 많이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들 소통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 구독자 1000명 됐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